JMS 정명석 교주의 성폭행 사실 등 지금까지 30여 년간 JMS의 범죄를 파헤치고 피해자를 돕고 있는 인물을 구티비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국 사회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탄은행이 26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동절기 마지막 연탄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화재로 전소됐던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가 6개월여 만에 복구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교주가 여성 교도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세상에 알려 교도소에서 10년간 복역하도록 조력한 인물이 있습니다. 전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의 대표이자 단국대학교 교수인 김도영 씨인데요. 김 교수를 만나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정 씨와의 악연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조유현 기자입니다. 대학교 입학 후 교회를 찾던 김도영 씨는 친구의 전도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폭로글을 발견하면서 그곳이 강간과 폭행 등을 일삼는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탈퇴자들로부터 집단 난교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지난 1995년부터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피해 사실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자 JMS 교도들은 김 씨의 학교와 사무실에 기습해 집단 폭행을 저지르고 김 씨 아버지를 습격해 광대뼈를 함몰시키는 등 무차별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성폭행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고소를 돕는 등 약 30년에 걸쳐 긴 시간 동안 JMS와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칠 때마다 하여튼 피해자들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죠. 보호를 해주고 싸워줄 수 있을지 생각하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 발, 두 발 다가가다가 결국에는 정명석하고 전면전을 싸우게 된 거죠. 정 교주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김 교수는 그의 범행을 낱낱이 폭로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고 지난 1월 처음 공개했습니다. 책 잊혀진 계절 1권은 어느 여대생의 숙이라는 글로 시작됩니다. JMS에서 활동하다 성폭행을 당하고 흡사 포르노와 같은 집단 난교까지 당한 후 빠져나온 한 탈퇴자의 글입니다. 이어 김 교수가 JMS에 몸담았던 3개월의 시간부터 정명석 교주를 홍콩에서 체포하는 과정, 그 이후에 피해자들을 도와 고소를 진행한 내용까지 2권에 걸쳐 세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정 교주와 주고받았던 고소고발의 판결문과 혈투 당시의 각종 증거사진, 그리고 정 교주가 여성 교도들에게 받았던 비키니 사진 등은 JMS의 민낯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김도영 교수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정명석이 감옥 다시 가야죠.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고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은 JMS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도영 교수는 지난 16일에도 2018년 정명석 씨의 출소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는 외국인 여성들의 고소장 제출을 도왔고 이를 통해 경찰이 정명석 교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한국 사회 내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젠더 이슈가 부각되면서 남녀 갈등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 요소로 떠올랐는데요. 사회적 갈등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한국사회 갈등해소센터가 발표한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에 그쳤습니다. 그건 아마도 대통령 선거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유감스러운 것은 9년 동안에 우리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갈등 중에선 이념에 대한 갈등의 골이 가장 깊었습니다.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에 대한 갈등이 79%, 경영자와 노동자의 갈등이 77%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2013년 이후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는 비율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와 여성 징병 논란, 미투 사건 등이 갈등을 부추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한국교회가 앞장서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먼저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를 따르면 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21%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교회가 사회적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먼저 교회가 자정 노력을 통해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신뢰도를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내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갈등 해소에 공정한 중재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새 정부의 통합 기능을 돕고 선지자적인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에너지 빈곤층 어르신들에게 있어 이 연탄은 집안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탄은행이 코로나19로 연탄 나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1년 동절기 241만 장의 연탄을 나누고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탄은행이 지난 26일 마지막 연탄 나눔 활동을 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달 동안 이어진 동절기 연탄 나눔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연탄 봉사에는 100여 명이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연탄을 지원받은 주민들은 연탄이 필요한 중계동 주민들을 잊지 않고 매년 사랑의 연탄을 보내주는 연탄은행에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저 아래보다 온도가 한 4, 5도 차이가 난다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가 4월달, 5월달까지 연탄을 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연탄을 넣어주셔서 연탄은행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덕분에 따뜻한 이렇게 겨울을 보낼 수가 있고 2021년 연탄 나눔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감소와 함께 연탄 후원금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에너지 빈곤층 15,249가구에 241만 5,339장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성료식에서 허기복 대표는 올해도 어르신들의 방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연탄을 나눌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연탄은 어쨌든 탄소 중립을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생존의 연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또 하나의 연탄 한 장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2022년에도 사랑의 연탄 300만 장 나눔과 집수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후원과 자원봉사자 3만 명을 확보해 사랑의 온기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지난해 9월 새벽기도 중 화재로 전소됐던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가 6개월여 만에 복구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소유주와의 협의 난항으로 복구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교회는 소유 문제를 떠나 지난 23년간 거주했던 거주자로 시에서 인정해 부분 철거를 허용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윤규 담임 목사는 교회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예배당이 다시 건축되면 전도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오는 9월 말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26일 군포 제1교회에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목회자와 의대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와 결혼 문화 등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 주제들을 통해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생명윤리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안양샘병원 미션원장 박상은 박사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린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죽여선 안 된다는 것이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8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명성수양관에서 2022년 강도사고시 합격자 연수 교육을 가졌습니다. 총회 교육국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한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교육은 코로나19로 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162명의 합격생이 실시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성낙 성결교회 봉사부서인 더 나눔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상주 봉천교회를 방문해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더 나눔팀은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도배와 화장실 보수, 장판과 문짝 등을 교체했습니다. 봉천교회 윤성식 목사는 재능 기부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더 나눔은 지금까지 작은 교회 7곳에 리모델링을 지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28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국내에서 11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11주 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 국내 확산에 대해선 지난주 기준 검출률이 56.3%로 우세종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 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에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 시상자로 나선 배우 윤여정 씨가 수어를 사용해 수상자를 호명했습니다. 수상자는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 트로이 코처입니다. 윤여정 씨는 수상자가 본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없는 것을 배려해 수어로 호명했고 양손을 이용해 수어를 해야 하는 코처를 위해 트로피를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가 대법원 심리를 거치는 등 4년여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예비군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4건의 원심을 모두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일각에선 무죄 판결 시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타협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등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또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가 제3자에 의해 보장돼야 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 132명을 태운 채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모두 회수돼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방항공 비행사고 긴급조치지휘본부는 기자회견에서 27일 오전 광시 광족 자치구 우저우시의 사고 현장에서 사고기에 설치된 2개의 블랙박스 중 미회수 상태로 있던 블랙박스 1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견된 블랙박스는 비행 데이터 기록기로 비행기 고도나 속도, 바람, 조종면의 움직임,
랜딩 기어의 작동 등이 담겨 있습니다. 남극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보고되는 가운데 이달 중순 남극 동부 지역에서 이탈리아 로마 크기만한 빙붕이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립빙하센터는 약 12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지닌 콩거 빙붕이 이달 중순께 붕괴했다며 이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붕괴가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됐다며 남극 동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캄보디아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공교통부 순찬돌 장관은 전기차 전시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캄보디아 정부는 기후변화와 공해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처와 기관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체들이 정책 수립을 비롯해 전기차 개발, 전용 충전소 보급, 배터리의 안전한 폐기 등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쌀쌀하겠으나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으니 입고 벗기 쉬운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8도, 대전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부산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갈등 공화국, 우리나라에 붙은 꼬리표입니다. 이념과 젠더, 세대 등 다양한 갈등 유형이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국민 통합을 제1순위 과제로 내세운 만큼 국민들과의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잘 보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